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2.64% 급락하면서 2417.08에 장을 마쳤는데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8.77% 급락하며 불안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시총의 15%가 넘는 대장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대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주식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12%가량 급락했는데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5만 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지난 8월 이후 68일간 무려 1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반도체법,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등 위협 요인이 부각되면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전반이 부진했고 현대차 등 자동차주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대표 수출 주도주들이 휘청이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마땅한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발 강달러에 미국 주식, 비트코인, 금 등으로 전 세계 자금이 온통 쏠리는 상황.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주가의 하락폭이 더 큰 건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편중이 커 대외 충격에 취약한 고질적인 약점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팽배한 비관론에 낙폭이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상 실적이 상당히 벗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된 정도까지 갔으니까 버텨야 될 권역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탈출의 속수무책인 형국인데 환율 급등까지 겹쳐 당분간은 뚜렷한 반등 계기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리 주식시장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 네. 어제는 좀 오르는가 싶더니 장 끝날 때는 또 제자리였어요. 네,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그린 코스피가 어제 반등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딱 0.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1.38% 하락하면서 결국 5만 선도 깨졌습니다. 49,900원으로 장을 마감한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5만 원 선이 깨진 건 2020년 6월 이후로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지금 전체 규모, 시가총액도 300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때였던 7월 초와 비교하면 4개월 만에 6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코스피 하락, 급락세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지만요. 지금의 코스피 하락세는 그냥 삼성전자 하락세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코스피 전체가 급락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수가 한 9% 정도는 위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수가 2,400대 초반이 아니라 한 2,600대 한 중반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점 대비 빠지긴 했어도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일부 착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한단 말인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네, 시장 상황이 최근에 급격히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 고유의 숙제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이후의 시장 환경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이른바 AI 메모리 반도체를 꽉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SK하이닉스도 사실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그렸죠. 반도체는 가장 경기를 타는 첨단 제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수출이 좋아지려는 기미가 보이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려는 신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수출에서 그만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제외한 주식과 통화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후보 기간에 얘기한 관세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까?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조금 태도를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경제가 기가 죽은 분위기가 급반전할 여지도 있지만요. 얘기한 경제 정책의 반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른바 경기에 민감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요즘 나홀로 잘 나가는 뉴욕 증시에서조차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비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제쯤 SK하이닉스처럼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까? 그리고 그보다 사양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스테인리스를 가공해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원료인 니켈 가격이 지난달 15% 뛰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데 환율까지 올라 걱정이 큽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데 비해서 또 우리 제품 가격은 또 그렇다고 올릴 수 없잖아요. 네, 워낙 또 일들이 없고 불경기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되는. 실제 지난달 수입 물가는 2.2% 올라 3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상승폭은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9월 대비 2% 오른 환율과 1.9% 뛴 국제 유가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은 이때보다도 3% 넘게 더 뛰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오른 1,406.6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400원대로 환율이 고착화될 경우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이후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가까스로 1%대로 잡혀가던 물가도 추가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비용이 상승하는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과거 고환율이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중심인 한국엔 호재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다른 양상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환율 1,400원대 고착화는 우리 경제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평가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의회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에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관찰 대상국이 된 이유입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